남과 나는 다릅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 이런 요소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오직 단 하나의 케이스란 건데요. 하물며 몸을 바꾸는 일의 기준점은 당연히 현재 내 상태여야 하는 거잖아요. 이 영상은 반복해서 듣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데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결국 라이프 스타일 개선이 답이다. 안녕하세요. 머라클 김혜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터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외부 기준과 나와의 비교, 그리고 이 행위로 자주 현타 맞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혹시 내가 다이어트를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도대체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들으시고 내가 괴로웠던 이유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일까 우리는 비교를 습관처럼 하면서 살아갑니다. 중고등 학창시절에는 쟤는 과외도 안 받는 것 같은데 어째서 매번 모의고사 1등을 하는 거지? 와 같은 비교에서부터 옆집 누구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니? 와 같은 주변인들에 의한 타의적 비교를 심심치 않게 들으면서 살고요. 대학생이 되어서는 쟤는 나보다 훨씬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왜 날씬하지? 쟤는 스펙이 나보다 안 좋은데 왜 서류에서 다 붙지? 와 같은 흔하디흔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 커뮤니티, 온라인 등 사회에서 맺는 수많은 관계에서 더욱더 습관적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이들 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 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점을 나에 두지 않고 외부에 둔다는 점입니다. 내 기준이 없는 경우는 자꾸 흔들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보가 많을수록 흔들리는 정도는 더욱 커지고 시행착오를 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확신은 점점 줄어듭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풍랑 속에 닻을 내리지 않은 배처럼 망망대해에서 시시각각 방향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상황과 같달까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표준 혹은 평균이라는 개념인데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이어트 영역에서 표준은 없습니다. 평균 데이터 역시 내 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합니다. 우리가 현타 맞는 구간들을 잘 들여다볼까요? 내가 20대 중반에 조금 작은 키에 튼튼한 골격근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게 5년 몸 만들기 짬바가 있는 제 기준에서는 운동 수행 능력이나 결과적으로 몸 변화 속도 면에서 되게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신장별 표준 체중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 키는 표준보다 작고 체중은 더 높기 때문이거든요. 이 기준으로 스스로의 몸을 표준에서 벗어난 뚱뚱한 몸 상태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근거 없는 신장 대비 미용 체중 데이터까지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뭐니 해도 가장 쐐기를 박는 건 보여지는 몸이 중요한 여성 연예인의 신체 스펙일 겁니다. 되게 유명하잖아요. 키 168cm에 체중 45kg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기준에서 벗어난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저 역시 이 숫자는요. 지금까지 내리에 강하게 박혀 있어요.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인스타에서 몸이 좋아 보이는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계정이 있습니다. 인바디 수치를 비교해봅니다. 수치상으로 나보다 체지방도 높고 근육량은 적은데 몸이 좋아 보입니다. 내 수치가 더 좋은데 도대체 내 몸은 왜 이런지 미궁에 빠집니다. 인바디 수치가 나랑 같은 경우엔 더 크게 멘붕에 빠집니다. 수치가 같은데 완전 다른 눈바디를 목격한 경우 뭔가 심하게 잘못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경험, 익숙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과거 건강하지 못한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던 시절, 판단의 제1 기준은 제가 아니라 외부 기준이었어요. 심지어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하게 바뀌고 운동에 흥미를 붙여 재밌게 배우는 와중에도 남과의 비교는
운동 1년차까지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근육 탄탄한 인플루언서를 보면서 나도 운동을 재밌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체 변화가 더디지? 나는 왜 뒷벅지에 셀룰라이트가 이렇게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미친 듯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체형별 특징이나 운동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재밌게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서는 운동 수행 능력에 대한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중량 빨리 올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중량이 안 오르지? 지금에 와서 돌이켜봤을 때 이런 고민들은 대부분 불필요한 고민들이었습니다. 기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성립하지 않는 고민이었던 겁니다. 때로는 성장을 위한 자극제로 비교 행위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빠른 성장, 물론 다 좋은데요. 이 역시 어디까지나 나에 대해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는 조건 하에 본인의 페이스를 기준으로 자극제로 활용해야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 기준이 타인의 페이스여서는 안 된다는 점,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는 쉽게 망각합니다. 남과 나는 다릅니다. 모든 조건이 달라요. 구체적으로는 사고방식, 살아온 환경, 신체적 특성 및 강점과 약점, 운동 집중도, 운동할 때 갖는 마음가짐, 현재 몸과 멘탈 상태 등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의 80억 인구 중 이런 요소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오직 단 하나의 케이스란 건데요. 하물며 몸을 바꾸는 일의 기준점은 당연히 현재 내 상태여야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추구하는 구독자님들께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비교의 상황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바디 수치와 몸 비교하기. 남과의 인바디 수치를 기준으로 내 몸을 비교하는 것은 장담하는데 100%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남과 나는 DNA도, 체형도, 체력도, 과활성 혹은 태화된 근육군도 다릅니다. 여기에 24시간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하는 일도 일상 자세도, 수면 시간도, 운동 강도나 운동 집중도도 모두 다릅니다. 때문에 인바디 수치가 같아도 몸은 대부분 많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 나는 왜 이런 건지 불필요한 고민하지 마세요. 두 번째, 상황 비교하기. 쟤는 이래서 유리하고 나는 이래서 불리하고, 남과의 상황을 비교해봤자 뭐합니까? 내가 그가 아니고 그가 내 삶을 대신 살지 않으므로 이런 고민에 에너지를 쓴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삶에서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내 희망과 여건을 고려하여 포기와 집중을 통해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각자의 페이스로 몸을 관리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남이 아닌 내 여건 하에서 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강하게 희망하는 것과 내가 속한 환경 속에서 나에게 맞는 방식을 스스로 찾아서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누구나 바쁩니다. 어느 누구도 이상적이고 유리한 조건에서 편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 대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보고 단 20-30분만이라도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해 나갈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고 바로 실행해보는 게 답입니다. 완벽한 상황은 누구에게도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변화 속도 비교하기. 남들은 3개월 PT 받으면 살 빨리 빼던데 나는 왜 6개월인데도 변화가 없지? 현재 내가 운동 수행 능력을 올려갈 수 있는 체력의 상태나 대사 기능, 혹은 내가 그동안 과사용한 근육, 태화된 근육, 틀어진 자세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이 몸 상태는 일반적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을 통해 누적된 상태일 겁니다. 변화를 위해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바디 프로필 준비로 3개월 PT 받는 사람이랑 변화의 속도를 비교하다니요. 과거 건강하지 못한 일상을 영위했던 나보다 오늘의 나를 비교해보고 몸뿐 아니라 멘탈과 일상의 습관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좋아질 1년 뒤를 기대하며 쌓아가는 게 맞습니다. 남이 아닌 내 기준과의 비교를 하는 건 맞지만 어제의 인바디와 오늘의 인바디를 비교하는 방식 혹은 단기 다이어트 때의 눈바디와 인바디 비교는 역으로 부적절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수치 기준을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바디 측정의 원리나 부정확성에 대해 별도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도달하게 될 결과값에 의미를 부여하는 대신 매일 쌓아가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들으신 모든 구독자님들, 앞으로 남과의 비교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단단한 마음으로 묵직하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빌드업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라클 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